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았는데 우리 지원님이 그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이 이제 중요한데, 그간에 했던 얘기를 좀 총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을 변화와 쇄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했고요. 전쟁 같은 전당대회를 치렀다. 전쟁 같은. 참 전쟁 같은. 네. 전쟁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게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특별감찰관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왜 지금 11월까지 이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 국정 과제인 노동, 교육, 의료, 연금 이 4대 개혁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집권 중후반기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국정 운영의 성과를 돌려드리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역시 키워드는 변화와 쇄신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0일 동안 했던 일을 좀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여당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다. 네. 또 수직적 당정 관계다.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당대표로 그냥 갈아치우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그동안 여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던 게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즉 당과 대통령실은 뭔가 지시받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했던 보완제 역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속에서 지금 이제 쭉 앞에 한번 감독님 저 일정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해왔던 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네. 바로 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 네, 그랬죠. 여야 의정에 대한 그런 문제 뭐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돼 왔고 네. 저는 일정 정도 한 100일 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그냥 용산의 출장소가 아니다는 인식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더 이상 이 용산 출장소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즉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과 어떤 이런 정치를 해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했던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100일에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분열은 곧 죽음이다. 당정 화합이 최우선적 과제다 하는데 말은 그럴싸해요. 말은 그럴싸한데 이 내용인즉슨 그래요. 아니 당대표 그냥 조용히 하고 대통령 하자는 대로 그냥 그거 맞춰주면 되지. 뭐 자꾸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결국은 그냥 과거에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당정 관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 용산에서 오더 내리면 그냥 그 충실하게 그거를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당정 화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 변화와 쇄신, 그거를 내걸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대표 공약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은 그 약속을 이행해 오는 과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용산에서는 한동훈의 그 진심을 알아주질 못하고 별로 이제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윤한 갈등 당정 간에 좀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 있기 위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고 또 저자세 대북 외교를 탈피했고 탈원전 정상화,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 확보, 방산 수출의 비약적인 이 증가, 또 세계 국제지수 편입의 성공, 노사관계에서 건폭 이 절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참 그동안 역대 정부에 해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 이런 거에 가려져서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지적한 것은 이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해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했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좀 보고 평가를 해 주실 거다. 그렇죠. 라는 게 오늘 지금 한 대표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핵심적인 설득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의 최근 전국에서는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고 그럴 텐데 뭐 굿 뉴스 완전히 김건희 여사 문제 이슈를 덮어버릴 정도의 대형 굿 뉴스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그게 뭐 어느 정도나 돼야 그렇게 될까요? 동해 석유가 났다? 뭐 그 정도쯤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조금 뭐 덮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 가려지는 거죠. 네. 그 뉴스 자체가 지금 다 가려지는 거예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네. 경사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드디어 이제 기존의 후진적 면모에서 벗어나서 한국 이 금융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이게 자본시장 금융 이쪽이 좀 이렇게 낙후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그것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아주 좋은 신호인데 뭐 이런 게 잘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지난번 했던 것처럼 아주 뭐 지적한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이제 어제 했죠. 어제 네. 아마 중진들이 조찬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과 함께 했던 공동 발표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위기가 폭풍처럼 다가오는데 뻔히 위기를 알면서 그냥 바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폭풍이 오면 빨리 지하로 대피를 하든지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폭풍 오는 거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권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본다? 이거야말로 폭풍을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또 최근에 만난 핵심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저 우리 동해 저 유전 터지면 모든 문제 다 덮인다. 근데 그거 터질지 안 터질지 누가 합니까?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저기 피선거권 박탈형 나오고 동해 석유 쏟아져 나오면 만사 오케이다. 그냥 천수답 정치 아니에요? 네? 그냥 하늘에 어떤 요행만 바라는 그런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서 정치 환경을 좋게 만들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동해유전 터지면 다 묻힌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오늘 한 대표도 이 기자회견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죠. 예? 정권 재창출 못하면요 피바람이 불 겁니다. 자 그걸 견뎌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 어떻게 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뭘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지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아유 난 몰라 그냥 뭐 문제야 그냥 유전 터지면 다 해결되는데 이재명 수재 나오면 그냥 다 덮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지금 저 해? 나 죽어도 우리 저 와이프 저거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럼 뭐 어떡하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지금 본인을 뽑아준 지지자들과 그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이 상황이면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순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정연설할지도 결정을 못하고 오는 10일 날 지금 임기 반환점이 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11월 4일 11년 동안 대통령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취지와 문제의식에서 내년 예산은 편성했으니 잘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그 연설을 반드시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뭐 동아일보의 그 송평인 칼럼 봤더니 이 우파 정부인데 네. 오히려 그 재정 수지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 같은데 기금을 다 빼내서 지금 다 뭐 빼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그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진심을 담은 설명과 거기에 대한 협조 요청 이거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책무죠. 책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책무가 아니죠. 네.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게 책무입니다. 지금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돈을 빼내오는데 그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면 청약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주택 청약하는 거. 그 기금에서 빼오고 지원하는 것에서 빼오고 이렇게 한 10몇 조 지금 충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재정 건전한가요? 지금 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빼내 쓰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왜? 반도체 지금 여기서 세수가 벙커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게 소통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주권자인데 주권자한테 지금 세수가 뻥끗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우리가 집안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안 살림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뭐 부인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여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수입이 이만큼 줄었어. 그럼 이거 좀 절약 좀 하자.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서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국세가 지금 빵꾸가 나서 지금 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또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벌써 1,000조가 넘는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에서 좀 빼내 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 국민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나온 게 그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시정연설을 직접 안 오시고 국무총리가 대독하게 되면요. 오히려 야당이 예산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폭주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명분을 오히려 네. 야당이 폭주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할 바를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 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지율이 동반해서 지금 추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어떠한 정책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오늘 그 뭐 대통령실에 나오는 대책들을 보니까 아니 참 코미디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사를 옆에 그냥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인데 아무리 한 대표가 믿어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걸 안 하고 싶은 심정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심정과 감정을 지금 앞세울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 과감하게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우울해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참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 참모들도 하겠지만 지금 참모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사표를 쓸 각오를 하고 네.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면 뭘 해도 이제 국민들이 수용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월 4일과 11월 10일
이제 11월 4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11월 10일은 또 그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일요일, 4일과 10일 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가 마는가, 임기 반환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가 마는가. 네.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본인을 무슨 이상한 언론 사람 유튜버라고 그러면서 왜 한동훈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한동훈 사퇴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사퇴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문다의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아니 문다의 이야기 안 하면 사퇴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인데 하여튼 무슨 유튜브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 한동훈의 이념이 보수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문다에 대해서 이 지적도 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보면 장인이 무슨 옛날 중국하고 사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당사 앞에서 지금 한동훈 사퇴 시위를 한다면서요. 거기 한번 나와 보시라고. 그런 열화 같은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몇 명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이런 분들 제가 보면서 물론 그분들 이야기가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사퇴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사상이 의심스럽다? 어떤 게 의심스럽죠? 자, 그리고 또 문다의 이야기 안 한다? 그 문다 이야기 안 하면 다 그냥 그만둬야 되나요? 참 정말 단순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국면에 있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수의 분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사님 계속 저렇게 그냥 계시고 그냥 외부 활동 열심히 하시고 외유 열심히 가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사옹위하면 그게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각이 왕정시대의 감각이거든요. 왕께서 하시겠다는데, 왕비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백성된 입장에서 그때는 이제 시민이 아니잖아요. 근대 국민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신민. 신화할 때 신자 써갖고. 그런 신민들은 왕이 나라의 주인인 그 왕정 시대에는 왕이 한다면 신민들은 그거 따라서 하는 게 맞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시민이고요. 대통령은 5년 동안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국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자가 대통령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들, 여러분 아마 주변에 보신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눈높이 분명히 그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뭔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거, 참 그거 하려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을 잘 옮겼네. 그 용산을 옮기니까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용산으로 왔는데 더 소통 못 한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나왔냐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게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미국식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고 청와대 저 구중궁궐 같은 공간. 근데 공간이 뭐가 중요하냐? 본인이 결단해서 정치 문화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청와대라는 공간에 있다 보면은 자꾸만 그 권위주의적 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의식을 지배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중궁궐에서는 탈출을 해야지만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 얼마나 멋진 얘기였어요. 우리 그래서 지원이 외우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초기에 정말 90회까지는 그 진짜 61회까지 61회 참 61회까지는 대통령께서 거의 매일 아침 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임기 반환점인 11월 10일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지 마는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뭔가 오늘의 회견을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말 결단해야 되는 또 11월 안에 뭔가 중요한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집중하시고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원할 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속실 설치한다고 지금 벌써 그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니 무슨 뭐 가구 만드는데 1년 걸리나요? 예? 장소 무슨 뭐 인테리어하는데 1년이 걸립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가구 옮긴다는 이야기 있어요. 뭔 가구가 그렇게 많이 옮길 게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아마 또 이 부속실이 뭐 해봤자 네.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뭐 활동 중단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제발 좀 합리적으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